저는 매한리와 대한민국의 내륙위한 재원이라는 부제목을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만교 개인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 사진으로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전만교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일개 개인인지 아니면 좀 한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사람인지, 세계적인 평화운동사에서 남을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전만교 개인에 대한 조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5월 8일에 이제 오폭이라고 하는 그 폭탄 사고가 나고 나서 한 달이 안 됐죠. 그때 정부,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발표를 아무 사고가 없었다,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폭격을 재개하겠다, 잠시 중단했던 폭격 재개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서 그 주황색 깃발을 끌어내려서 이제 찢어버리죠. 성질 참 더러운 요즘 같은 분노 조절 장애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온 세계에 매스컴을 탔죠, 이 사진. 저는 전만교 위원장님의 저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들었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때가 이제 내한리를 전 세계화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 받고 나오는데 웃음줄 묶이면 보통은 이제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벅차서 소리를 지릅니다. 성질을 좀 아십니다. 야,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에 대해서 한국에 사는 평화를 지향하고 그 억울하게 당하는 백성들이 어딘가 구석에 있으면 달려가서 함께 싸우려고 하는 연대하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는, 외부 불순슬릭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숭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미군이 폭격을 하는데 당연히 군인은, 제가 많이 듣던 얘기예요. 군인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미군들이 우리나라 지켜주고 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안 했고, 훈련하는데 누군가는 희생되는 게 당연한 거지. 대륙에서 소가 희생돼야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매한리 주민들 몇 명도 두고 5천만 명이 살려면 한 3천 명은 희생당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 다음에 언론에 많은 시각이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매한리 사람들의 이런 고통, 전체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기보다 전만교라고 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주민 대책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여기 최기일 고모님이나 김영철 이장님이나 또 주민들도 와 계신데,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꾸려봤던 주민 대책위원회, 거기 상징으로 이제 전만교 위원장이 계신 건데, 그분들의 투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뭔가 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도 함께 해보자, 곁에가 있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들이 이제 매한리 미국은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원국민 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됐습니다. 제가 국제폭격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군들만 와서 폭격을 한 게 아니라 뭐 오키나와, 필리핀, 괌,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들이 와서 폭격을 하는 국제적인 폭격장이고, 지금도 언론에는 매한리라고 안 하고 쿵이 사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격은 다 군대 가서 아시겠지만 그냥 사격이죠. 이건 사격이 아니잖습니까. 여기는 공중에서 폭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격장이라는 말 잘못됐습니다. 쿵이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매한리 폭격장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것을 소음만 나지 않게 어떻게 이게 아니라 폐쇄를 하라, 이런 걸 요구를 처음부터 이제 하게 됐고, 이런 거에 이제 합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달 남짓 이제 회의를 쭉 거쳤고, 거기에서 이제 결성식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발족이 2월 30일 날 됐죠. 거기에 이제 제가 여러 명의 공동 집행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만교 위원장 사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전만교에서 깜빡이 가 있다가 나온 직후, 이때 여기 있을 때 이제 찍혔죠.
그러고 이제 이런 집회들을 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하고 할 때마다 이제 논쟁이 많이 된 게 뭐였냐면 철조망을 끊을 거냐 말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철조망 끊어서 우리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여기 못 온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평화적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끊는 사람들도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했고 이제 전망위원장 나오고 나서 그 대책위에서 전망위원장 석방 환영도 할 겸 그다음에 오키나와와 필리핀 이 두 나라 한국까지 합쳐서 세 나라 그 중에 한국에서는 매한리 이 주민대책위와 원국민대책위가 함께 외국 세 나라끼리 보름달을 보며 뭘 같이 평화를 기원하는 주민들의 평화와 인간 안보를 기원하는 이런 행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날 저는 오키나와로 가기로 했던 사람인데 하여간 비행기표가 안 나와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임시 사회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보던 그 자리에 보니까 주민들이 막 그때 석유에다가 막 횃불을 만드는 소금방망이를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날이 아주 공교롭게도 보름날이긴 한데 대기월식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큰 깜깜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받기 위해서 그걸 흔들었죠. 저는 그거 할 때 행진을 해나가는 분들이 전망위원장 때문에 사실 저 잡혔는데요. 전망위원장님이 이제 노래를 좀 하셨어요. 다 행사 끝나고. 근데 매형 청년 본인이 이제 개사하시는 그 노래를 막 하는데 그 행진 시작한 사람들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뛰어와서 빨리 지금 100번 들고 가다 보니까 뚝뚝뚝 막 떨어지고 화재 위험이 있다. 방송을 좀 해달라. 화재 위험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부르고 있는 전망위원장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위원장님이 1절을 끝내면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만 안 했으면 제가 마이크 받아서 바로 그냥 해서 체크로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이 2절로 넘어가는 바람에 행진 코스가 너무 길지도 않고 깜깜하니까 촘촘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멀리 못 갔길래 제가 쫓아가서 가면서 자, 불 조심하세요. 간격 띄세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불 조심하세요. 간격 띄세요. 불 조심하세요. 간격 띄세요. 저는 이 얘기하다가 체크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이중에 이제 전망위원장 후임으로 여기 최용훈 위원장, 임시 위원장 맡았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일이라고 공동집회위원장 맡은 추영배 법무님을 안 나오셨는데 이런 4명이 구속된 거죠. 이거는 이제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싸워서 그때 구속이 됐지만 4명이 구속이 됐지만 법정에서 결국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지금 대법원 판사되신 분께서 항소심에서 그렇게 저희를 변론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큰 사건, 국제적으로 했던 엄청난 사건에서 구속됐던 4명이 선고유예를 받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저희들이 명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법정을 설득했고 판사도 결국은 우리한테 유죄 판결을 못하고 선고를 유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위원장보다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이제 그래도 범국민대책위원회 역할을 크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잘 안 크고요. 거기 외부 불순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제 주민대책위에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혹이 현재 살고 있고 50년 넘게 사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평을 받아서 계속 전망기 하나만 뜨는 거죠, 동동.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잡지에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대책위원장님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선고유예 받았지만 이건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내들죠. 이렇게 계속 또 연예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일지는 자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해서 이런 역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들로 결국은 이제 국가대상 소송도 받아내고 마지막에는 매화리 본격장 폐쇄라고 하는 아주 성과를 크게 받아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비에케스나 이런 페르토리코 미국의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버스 폭격장이 폐쇄되는 사례가 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싸워서 그 폐쇄시킨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그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전망위원장과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찾아보려고 못 찾는데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행진하는 장면도 캡처를 했습니다. 이제 9년 뒤죠. 19년 뒤. 이전에 이런 사건이 났고 19년 뒤에 이날 뭔 일이 있었나 하는 이제 그 MBC에서 이제 다룬 거죠. 그래서 19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행진할 때 지금 할때 젊은 저만 이제 좀 적사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어쨌든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내한이 그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짧게 줄였었거든요. 당연히 대안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외국 사회, 외국 얘기하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로 노근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우에 대해서 한 17년 한 학기 정도 이렇게 강연할 때 학생들 데리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중에 노근이를 굉장히 많이 내한에 왔었지만 노근이를 많이 봤는데 노근이는 이제 그 노근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처럼 그 당시 하시던 분은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이 그 재단 이사장 겸 기념 관장 그 역할을 하시면서 급여를 받고 계시고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그 향토 해설사 이런 분들 직원으로 여러분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 넓은 정원 다 국가에서 특별법보다 노동이 지원 특별법보다 지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내한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내한이 주민대책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근이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대원칙은 뭐냐? 내한의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민명 아래 희생당해온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는 이게 오키나와 할아버지들께서 하시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미 해병한테 윤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일본군도 군대를 모든 군대를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군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현 지사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인권 하나, 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안보가 무슨 안보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현 지사가 그냥 도지사인데 도지사급 되는 사람들이 미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국가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내한민주 주민들에게는 넘치도록 보답해야 된다. 저 엉뚱한 곳에 살고 있지만 내한민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 지원하겠다. 그래서 돈이 세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세금 보내겠습니다. 내한민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도 거기 살았으면 저만큼 지원받을 텐데 하는 정도의 부러움을 살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한민 지원 특별법 노근이처럼 지원 특별법 국가가 지원하는 화성 시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한민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특별법 국비 우선으로 그리고 여기 나중에 주민들이 이제 주민대책의 임의단체가 될 테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다 우탁을 줘서 여기를 운영하게 하는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장 먹고 살 길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노구리처럼 정기적으로 해설사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내한민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에게 내관객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